LPG 가격 인상으로 촉발된 카자흐스탄 시위는 곧바로 독재 정부와 전 대통령에게 향했고, 토카예프 현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후 즉시 집단안보조약기구 CSTO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러시아가 이끄는 CSTO 군대가 카자흐스탄에 투입돼 강경 진압에 나선 후 수백 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체포된 것으로 추산됩니다. 당국은 이미 상황이 통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시진핑은 중요한 순간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 상황을 신속하게 안정시켰다며 토카예프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중공의 입장에서는 카자흐스탄에 색깔혁명이 일어나는 걸 원치 않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현존, 독재정부, 특히 사회주의 체제를 실행하는 국가가 매우 소중합니다. 중공 자신도 비슷한 도전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카자흐스탄 정부에 대한 지지는 사실상 중공 자신의 우려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공이 걱정해야 할 것은 민중의 항의나 이른바 색깔혁명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에서 수년간 노력한 결실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중공의 서방 전략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첫 번째 성공 사례는 2001년에 공식 출범한 상하이 협력기구입니다. 전시는 1996년에 설립된 상하이 5개국 회의 기구로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총 6개국이 참여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5개국이 구소련 멤버로 현재 모두 독립국가연합에 속해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면 모두 중앙아시아 국가입니다. 이후 해당 조직은 상하이의 이름을 따서 명명했고 상설 사무국을 베이징에 개설했습니다. 서방 전략이 대규모로 실행된 건 시진핑이 직접 추진한 1대1로입니다. 1대1로의 북쪽 라인인 실크로드 경제벨트는 시진핑이 2013년 카자흐스탄을 방문했을 때 처음 제안한 것입니다. 2021년까지 중국은 145개국, 32개국 국제기구와 200여 건의 1대1로 공동건설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에서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필수 코스가 바로 중앙아시아며 핵심 국가는 바로 카자흐스탄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 유럽, 화물철도의 서쪽 라인 3개 중 2개가 카자흐스탄을 통과하고 1개는 키르기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통과합니다. 서유럽 중국 서부 국제 고속도로는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이 공동 건설했으며 유라시아 고속철도 프로젝트도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이 공동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 대부분은 중국이 추진하는 1대1로 프로젝트에 속해 있습니다. 상하이 협력기구에서 1대1로에 이르기까지 중공은 구소련과 러시아의 전통적인 세력권에 적극적으로 침입했습니다. 중공의 서방 전략 과정 중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성과를 거뒀는지 말하기 힘들지만 중국의 개혁 개방과 경제 발전은 주로 연해 지역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선진국의 자금, 기술, 무역에 의존합니다. 대서방 경제의 대부분은 돈을 벌지 못하고 종종 손실을 입는 거래지만 중공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되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적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얻었지만 마음이 편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도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여전히 상당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금 언급한 중앙아시아 주요 국가들은 여전히 독립국가연합 멤버이며 1992년에 설립된 군사동맹인 집단안보조약기구에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탄, 벨로루시, 타지키스탄 등 6개국이 가입돼 있습니다. 상하이 협력기구 창립 멤버 6개국과 비교해보면 4개국이 겹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집단안보조약기구가 회원국 정부를 지원해 본국의 시위를 무장 진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러시아가 신속하게 개입하려는 직접적인 이유는 이번 시위의 성격이 과거 키르기스탄 소요 사태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이른바 색깔혁명의 색채가 더욱 명확합니다. 물론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결과는 러시아가 중앙아시아의 세력 판도를 재구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시아에게는 흔치 않은 기회인 셈이죠. 그렇다면 러시아의 세력 판도 재구축은 누구를 겨냥한 걸까요? 바로 중공 세력입니다. 카자흐스탄 상황과 관련해 중공은 자국의 이익이 손상되더라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집단안보조약기구의 파병은 조약에 근거하기 때문에 서양 국가들도 기본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집단안보조약기구는 배타적인 군사동맹이어서 회원국은 다른 군사동맹이나 국가 그룹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카자흐스탄 문제에 대해 중공은
구두로 의견을 표명한 것 외에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상황이 정리된 후에도 중공은 중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하기 힘들 겁니다. 현지 주민들이 중공의 확장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이 기회를 이용해 중공의 진출을 억제하기 때문이죠. 이 지역은 원래 불안정하기 때문에 한번 혼란에 빠지면 투자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공의 정책상 기존 국제 질서에서 벗어나 중공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건 국가와 국민의 이익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중공의 정책은 자국민의 반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